안녕하십니까. 2021 상동중 학생 토론 한마당에 참여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찬성 측의 팀 이름은 CPR이며 이에 맞서 반대 측 팀 이름은 펀치라인이며 토론 방식은 북한혁신교육기구 독서토론 한마당 모형에 따르며 발언 시간은 각기 받았으니 각 팀의 2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은 발언 종후 30초 전 한 번 울리고 두 번째 종은 발언 종후 시 두 번 울리겠습니다. 종이 두 번 울리면 발언에 맞춰주세요. 만약 발언 시간을 15초 초과할 시는 종을 세 번 치며 발언을 중지시킬 것이므로 발언자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토론의 규칙과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함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1차 발언 시간입니다. 찬성 측 1토론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찬성 측 1차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 제1토론자 김서준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용어 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 및 VOD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토론의 논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동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4년여간 약 5천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약 80%가 개인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3월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 이용률이 급증했습니다. 2016년 18.6%, 2018년 19.6%, 2020년 33.8%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보호가 대두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의 자율준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인식조사에 의하면 혐오 표현에 뒷방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넘었고 20대 이하는 70%에 육박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짜뉴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언론의 가장 큰 문제를 선택하는 분항에서 40%가 가짜뉴스를 선택했습니다. 경험 경로는 유튜브로 전체 응답자의 70%에 해당했습니다. 2021년 1월 코로나19 방역고 소동을 촬영해 문제가 된 유튜버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방송 자율규제와 더불어 법,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 및 신뢰 향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1차 발언 시간입니다. 반대 측 1토론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 측 1차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1차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사업이 인기를 끌며 이에 대한 젊은 층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번 토론의 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로 자율규제란 국가의 개입 없이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끄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토론의 논제 규제 강화가 인터넷 방송 산업의 가치를 훼손한다에 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규제 강화가 인터넷 방송 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채널은 2015년 367개에서 2017년 1275개로 불과 2년 사이에 4배나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유튜브 상위 100개의 채널 가운데 절반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도 개인 방송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터넷 방송 산업의 가치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가 된다면 이러한 가치를 포함해 누구나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키즈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노란 딱지와 성인 인증으로 유해 서비스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사이트 또한 유해 정보가 발각될 시 해당 스트리머를 방송 정지를 시키거나 영구 정지를 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또한 나름의 체계성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짜 자율규제라는 것이 국가의 개입 없이 사업자 스스로가 규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유해한 미디어로 인한 책임은 국가가 주관할 것이 아닙니다. 개인 방송이 많아진 만큼 모든 채널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해한 미디어는 시청자들의 선택으로 유입이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를 하게 된다면 시청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콘텐츠를 거르는 능력을 기를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성급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제는 옳지 않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한 억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규제 강화가 인터넷 방송 산업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자율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해한 미디어로 인한 책임은 국가가 주관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 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야 하는 지금 규제 강화는 산업의 미래를 차단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토론의 논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이 끝나셨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2분 53초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 시간입니다. 협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협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반대측 교차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교차 질의 시간은 2분입니다. 반대측 누구나 질문할 수 있으며 찬성 1토론자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먼저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주는데 이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결국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인데 이게 저는 충분히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제하려는 것은 자극적 선정적인 콘텐츠이며 여성과 성소수자, 남성 등 이른바 젠더에 대한 혐오 등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걸 위해서 세세하게 기준을 두다 보면 방송인이나 다른 미디어를 향한 억압이 아니더라도 세세하게 기준을 두다 보면 방송인 입장에서 부담과 눈치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명확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아니면 선정적인 콘텐츠의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방송하게 한다면 방송자들 입장에서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인권 침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란 게 원래 육설 같은 거는 사람의 그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신정성 또한 충분히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한다면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회 방송에 의하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슷한 사건이 다뤄져온 시스템이나 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규제에는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찬성책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찬성책 교차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교차 질의 시간은 2분입니다. 찬성책 누구나 질문할 수 있으며 반대 1토론자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세 번째, 유해 미디어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방송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자율규제는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방송자가 속해 있는 방송사나 아니면 방송자 개인이 그것을 규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지금 그 자유 규제를 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율규제에 대해서 생기는 피해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앞서 말했듯이 인권 침해의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 유해 환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 피해 그런 손실액이 30조에 달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피해가 있는데 지금 자유 규제로만 있다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혐오성 콘텐츠나 그런 공감성 콘텐츠는 자율규제만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한 규제 조약 또한 유튜브에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저희는 큰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자율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77%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규제가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유명세를 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규제가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방송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방송인들의 자율적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이 방송 산업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2분 2초 질문하셨습니다. 반대 측 교차 질의 시간은 2분 1초였습니다. 다음은 협의 시간입니다. 협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협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측 2차 발언 시간입니다. 찬성측 인토론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2차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 이토론자 백지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인터넷 방송 산업을 훼손한다. 자유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유해 미디어는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방송 산업을 훼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적 그리고 자극적 콘텐츠, 이런 안 좋은 콘텐츠나 가짜뉴스 등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 게임, 뷰티, 댄스, 노래, 먹방, 브이로그, 교육, 뉴스, 음악, 퀴즈, ASMR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고 이 외에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같은 게임 안에서도 RPG 게임을 콘텐츠로 만드는가 하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과연 인터넷 방송 산업 가치가 규제로 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도는 제시를 하셨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지 않으셨고 또 지금 자율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피해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지금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유해 미디어는 국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이 방송을 하는 건데 그걸 국가가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규제할까요? 저희 입장을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가짜뉴스 문제는 인터넷 방송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가짜, 허위 정보를 가장 우려되는 플랫폼, 한국에서의 1위는 유튜브입니다. 또한 국내 이용자는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45%로 유튜브에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2019년보다 7%나 오른 수치입니다. 또 뉴스 접근 매체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인쇄 매체의 비중은 낮아졌지만 온라인, SNS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가짜뉴스를 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시로 코로나19 역시 그런 가짜뉴스가 있겠죠. 그 다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의 유해 환경을 조성합니다. 구글이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동영상 삭제 사유 중 85%가 스팸, 현혹성, 선정적, 폭력성의 콘텐츠 문제였고 나머지 15% 중 약 13%가 위험성이었습니다. 또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9년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초 질문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2차 발언 시간입니다. 반대측 이 토론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반대측 2차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 2차 발언자 변유나입니다. 먼저 찬성 측에선 청소년이 유해 미디어로 인해서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된다. 그리고 인권 침해로 아동학대, 성희롱 등이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된다는 자료에 대해서 시청자가 어떤 유형의 미디어를 시청하던 시청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시청하는데 자신이 시청하던 미디어 부류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신이 유해한 미디어를 시청한 전적이 없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는 방송인들도 당합니다. 규제가 오히려 자라나는 방송업계의 새싹을 밟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욕설, 그리고 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자율 규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그것에 대한 법안을 만들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는 무시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부작용은 사실상 광대한 언론과 미디어로 인해서 그것을 다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가 리터러시력을 길러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읽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교육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시청자가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야 혼란스럽지 않고 더 부드러운 처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보내는 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갑자기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한다면 더욱더 그 교실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청소년 유해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은 그 청소년이 어떤 미디어를 시청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고 인권 침해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방송인도 이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인해 더 억압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시청자와 방송인 둘 다 교활하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법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이 끝나셨습니까? 네. 2분 23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의 시간입니다. 협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협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서로 상대팀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누구나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상대팀의 답변을 허용해야 하고 우리 팀의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상대팀의 질문과 답변도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게 질문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네. 1차 자유토론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또는 차별적 발언은 극히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분석한 개인 방송 169편 중 적대적 이념을 가진 방송은 75편으로 전체 47%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 비율이 57%로 과반수 이상이
적대적 이념을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은 대부분 약간의 자극적임이 추가되어야지 그 미디어에 대한 흥미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방송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 몰이를 그 자극적인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청자들이 조금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인은 조회수와 그로 인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 끌린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 주변 사람만 해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극적인 거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주변 사람도 문제이지만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청자들이 계속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니까 방송인들이 점점 이렇게 이게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구나 하고서 더 많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저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들이 먼저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지 않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를 시키는 중에 다른 규제 방법이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는 점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디어를 법적 규제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구글 관련해 앱 정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고 영상을 모자라고 VPN을 켜지 않으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 중국의 의도가 테러 정보가 유포될 수 있고 온라인 미디어에서 질서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인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찬성 측의 의견에 따른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시행할 시 중국처럼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연합은 유사방송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훈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사례가 다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항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은 자유토론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그만해주세요. 다음은 협의 시간입니다. 협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협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1차 자유토론 시간과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누구나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하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에게 질문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2차 자유토론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중국과 한국이 이제 배경이 달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셨는데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다르고 중국처럼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언론과 방송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차이점이 있고 아까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그것을 억압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앞서 말했듯이 행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감정 콘텐츠나 가짜뉴스 등을 규제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다른 카테고리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 이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안 좋은 것만 딱 규제를 하자 이건데 나머지까지 다 침해가 된다, 자율성이 있고 미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안 좋은 것만 규제를 하는 것이 어렵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의문이기 때문에 이 논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자세하게 딱 잘라서 나눠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성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성교육을 자세하게 담은 그런 영상 이런 부분이 규제가 돼서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애매한 관계가 저희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교차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슷한 사건이 다뤄져 시스템이나 법원 판례에 참고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이제 국가의 규제 때문에 현재 이제 인터넷 방송 사업이 신성하다 아닙니까? 이것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셧다운제가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생산 정보를 늘리던 국내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로 인해 몰락을 했습니다. 셧다운제 본 이것 또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했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허점 때문에 이 사용자들이 국내 게임이 아닌 해외 게임으로 옮겨부터 결국에는 그 청소년들도 규제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 산업은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런 이제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입니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정부 규정이 결국 국내 산업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이 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지만 유튜브 이런 인터넷 방송 규제를 했을 때 그 일정의 그런 콘텐츠만 못하게 하는 것이 나머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피해가 생기지 않죠. 또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 코리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게임 또한 당시의 신산업이었고 자유들 다음은 협의 시간입니다. 협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협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찬성 측 3토론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 최종 발언자 위혜정입니다.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규제 강화가 인터넷 방송의 산업 가치를 손실한다. 둘째, 자유 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다. 셋째, 미디어는 국가가 주관할 일이 아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미디어는 국가가 주관할 일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하는 방송인데 국가가 주관해서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방송을 규제할까요? 법으로조차 규제하지 않으면 더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피해를 초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 측과 달리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짜 뉴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소탕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인데,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방송의 자유와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미디어의 기본인 팩트와 균형을 잇는 동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분 16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반대 측 3토론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대측 제3토론자 이수민입니다. 먼저 상대팀의 주장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유해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규제 강화가 인터넷 방송 사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자율 규제가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유해한 미디어에 대한 피해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 주장의 상대팀의 반론으로는 산업 가치의 훼손이 아닌 안 좋은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율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세 번째로 국가에서 규제 안 한다면 누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저희 상대편의 반론에 저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먼저 가짜뉴스, 자극적 콘텐츠 등 안 좋은 콘텐츠를 규제하자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안 좋은 컨텐츠라고 하시고 가짜뉴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가짜뉴스를 대체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이미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고 규제를 하였을 때 이미 가짜뉴스가 퍼지고 퍼져서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규제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유튜브,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인터넷 방송 기업이죠. 이 유튜브는 해외의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이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에게 자율규제를 허용했으므로 저희가 그 기업과 처벌지지 않고 좋게 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주장은 국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경우 국가에서 규제하는 게 아닌 각 가정에서 직접 규제를 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규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만이 이상적인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희는 이런 인터넷 규제의 이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창의성과 제작권을 억압하고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규제 방안을 바꾸고 그리고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찬성 측이 원하던 규제일까요? 찬성 측이 생각하고 바라고 지지했던 그 규제가 맞을까요? 저희는 인터넷 규제의 두 면 모두 앞뒤 모두를 바라보아야만 앞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상적이고 좋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대 측은 더욱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규제는 아직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3토론자 이수민이었습니다. 3분 12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주제였던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에 대한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을 협의하는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판정 결과 발표 및 개인 코칭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공정한 판정이 되도록 토론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